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어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한국어 고민 상담소입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런데 드라마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으세요? 어? 같은 말인데 왜 느낌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표현은 잘한다 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잘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화난 얼굴로 잘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똑같은 말인데 왜 느낌이 다를까요? 오늘은 인도에서 온 유학생 라디카 씨가 보내준 고민을 함께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같은 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연을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인도에서 온 라디카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싶어서 매일 한 편씩 봅니다. 잘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한 드라마에서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서 저도 같이 웃으며 아, 굿잡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른 드라마를 봤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컵을 깼는데 잘한다고? 저는 자막을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막도 똑같이 잘한다 였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같은 말을 다르게 쓰나요? 제가 아직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걸까요? 라디카 씨, 라디카 씨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네요. 사실 한국어를 오래 공부한 외국인도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컵을 깨뜨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아? 또는 왜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왜 잘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장면을 먼저 볼까요? 라디카 씨가 본 드라마의 장면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죠. 표정은 어때요? 웃고 있어요. 목소리는 어떨 것 같아요? 밝고 높은 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좋은 일, 잘한 일을 했어요. 이때 엄마가 말합니다. 잘한다, 잘했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정말 잘했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컵이 깨졌지요. 표정은 어때요? 웃어요? 웃지 않아요? 한숨도 후 쉬는 것 같아요. 아마 목소리도 낮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을 합니다. 잘한다. 여러분, 정말 잘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같은 말인데 왜 뜻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는 말보다 함께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보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억양이에요.
목소리가 밝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낮고 차가운지에 따라 단어 의미가 달라져요. 두 번째는 표정이에요. 웃으면서 말하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상황이에요. 무언가를 잘한 뒤에 들은 잘한다 이 표현과 실수한 뒤에 들은 잘한다 이 표현은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예요. 서로 편하게 웃고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긴장하거나 조금 실망한 분위기인지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하려면 단어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함께 봐야 해요. 상대의 목소리, 표정, 상황, 분위기를 모두 함께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잘한다 라는 표현처럼 상황에 따라 의미가 확 바뀌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두 가지를 더 배워볼게요. 먼저,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감동했을 때나 혹은 실망했을 때 종종 쓰는 표현인데요. 먼저 감동했을 때부터 볼게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고마울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환하게 웃는 게 포인트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네요.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요. 고마워요. 여기서 아니, 뭐 이런 걸 사왔어요. 라는 말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감동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 하나 볼게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어? 이건 좀 성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아니, 뭐 이런 걸,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가 아니라 좀 실망한 마음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아니, 뭐 이런 걸, 뭐, 라고 말하면서 고마워 라는 말이 뒤에 붙지 않고 실망한 표정과 말을 끝까지 안 하고 좀 흐리기도 해요. 이게 뭐야? 실망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같은 말인데도 상황이 바뀌면 뜻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칭찬이 되기도 하고 혼내는 말처럼 나쁜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알아서 해 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질문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요. 옆에 친구가 대답해요. 알아서 해. 여러분, 여기서 알아서 해.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믿어. 너가 편한 대로 결정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두 친구가 계속 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을 합니다. 알아서 해. 이번에도 친구를 믿는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 세 가지 표현을 함께 살펴봤어요. 공통점이 보이나요? 잘했다. 아니, 뭘 이런 걸. 알아서 해. 이 세 표현은 모두 말만 들어서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목소리를 듣고 표정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고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국어의 소통 방식이에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이 사람은 왜 같은 말을 했는데 뜻이 다르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늘부터는 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말해서 실망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영어의 nice도 상황에 따라 진짜 별로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에피소드나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럼 전 여러분의 고민 쪽지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